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잘 보내셨나요? 저도 뭐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 한가위 기간, 그런 지난 한가위 기간이었는데 그 한가위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제안 내용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까요? 네, 추석이었던 지난 29일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면서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사실 지난해 8월에 당대표 취임 당시 때부터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또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을 향해서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사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을 향해서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자, 이런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은 있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당일에도 그동안의 기조가 달라진 게 없다라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어제 오후에 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도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은 각각 지금 어떤 반응들 보이고 있죠?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초당적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이 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예. 반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연목구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라는 뜻인데요. 어제 김 대표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전국공항노동조합 간담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장소에서 해야 할 파트너와 하는 정상으로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 하자고 예. 했는데도 이것은 겁나는지 계속 도망만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오히려 비판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정치인들 말이 참 거칠다 이런 지적 많았는데 이제는 참 말을 좀 어렵게 합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 열어서요. 이균용 그러니까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 결정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인 오는 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 열고 표결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이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파열음이 아주 커 보여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여성가족위원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내일 열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위법적 행태다라면서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오프닝에서 들으셨던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일정도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거의 막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청문회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여당은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라는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여당 반발에도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당연한 책무로 해야 할 일이지 거부할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유인천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내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날로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촌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2008년에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여기에 이제 관련한 논란이 있다. 이런 질문에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서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8월부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7천여 톤을 바다로 방류를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또 2차 방류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내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도통신이 어제 도쿄전력이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는 등 2차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게 확인되면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2차 방류가 시작됩니다. 예. 2차 방류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약 7,800톤 정도의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방류가 17일 동안 진행이 되고 하루에 약 460톤 가량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 3월 말까지 도쿄전력은 오염수 31,200톤 총 4번에 걸쳐 바다로 방류할 방침이고요. 일본 정부는 1차 방류 이후에 지금까지도 원전 주변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라면서 안전에 자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런 거고 우리는 참 불안합니다. 자, 우리 정부 2차 방류에 맞춰서 우리 전문가들 현지에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갖고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박 차장은 방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2차 방류에 대한 확인 또 점검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의 전문가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는 건 이 전문가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과연 이렇게 오염수 바다에 방류했는데 일본 어업은 지금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본 어업 종사자들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1차 오염수 방류로 일본의 수산업, 관광업 등에서 약 9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추정됐는데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지난 8월 한 달에 일본이 중국에 수출한 어패류 총액이 21억 8천만 엔, 우리 돈으로는 약 200억 원 가량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5.7% 급감한 수치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은 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소문 피해 사례 접수하면서 보상에 나섰고요. 또 일본 정부는 캠페인 통해서 자국 국민에게 일본산 수산물 소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중국의 수출 물량을 따라잡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타협점 찾지 못하면 아무래도 일본의 어업 종사자들 피해가 오랜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가장 많이 TV를 시청했던 부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연휴 기간에 참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특히 바둑에서요. 단체전 금메달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연휴 내내 사실 아시안 게임만 본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연휴 기간에도 우리 선수들이 항저우에서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남자 바둑, 한국 남자 바둑이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4대1로 꺾고 13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고요. 예. 또 한국 여자 배드민턴도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게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면서 3대0으로 귀중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해드릴 소식이 참 많습니다. 예. 탁구 여자 복식은 결승에서 남북전이 치러졌는데 신유빈 전지희 선수가 4대1로 북한을 꺾고 대한민국에 금메달 선물했고요. 예. 이 외에도 한국 e스포츠 대표팀은 출전한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골프에서도 승전보가 전해졌는데요. 예. 한국 남자 골프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 획득했습니다. 이 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 항저우에서 정말 투지를 불태운 우리 선수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떠나서 선수들 표정이 밝았던 게 참 우리에게 전해준 네, 바가 맞습니다.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양궁 잘하지 않습니까? 결승에서 우리 선수들끼리 또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 가장 없는데요. 편하게 볼 수 있는 네. 정말 잔치인 날이 될 것 예. 같습니다. 한국 양궁 리커브 여자 대표팀의 임시현 안산 선수가 여자 개인전 결승에 나란히 오르면서 금메달을 놓고 지만 싸움 펼치게 됐습니다. 예. 임시현 선수는 준결승에서 중국의 리자만 선수를 슛오프 끝에 꺾었고요. 안산 선수는 준결승에서 중국의 하이리간 선수를 7대3으로 이겼습니다. 임시현, 안산 선수가 나란히 결승에 오르면서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역대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서 따낸 8번째 금메달이 되고요. 결승전 잔칫날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예. 집안 싸움이란 말이 참 듣기 안 좋은 말인데 아유, 너무 좋은 말이 이렇게 좋을 수도 돼버렸네요. 있네요. 예, 그보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안 잔치 그런 말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